오락가락 기후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도 이래 오게 되면 며칠 썩 와불고 날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양배추에 물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들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가 벌써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농촌에 들려 큰 가을을 수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고 올표 농사가 대풍일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지난 여름의 수해를 이겨낸 들녘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탐스러운 벼이삭이 가을의 여신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인 채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내 농꾼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호박이 풍요롭습니다. 농부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합니다. 수확하는 재미도 있지만은 여름에 저 길러가지고 작물이 자라는 거 보는 맛 그게 무엇보다 또 흐뭇하고. 지난달 10일부터 내린 장맛비가 40일째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수확철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올봄 밤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면서 발육이 늦어진 데다 장맛비까지 농작물을 덮치면서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상황은 인근 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로 도단한 싹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수확해도 팔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거 사료도 안 되고 이제 빨리 갈아엎어야 이제 다음 콩 농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살인적인 폭염, 살인적인 한파, 그다음에 폭설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인내하기 힘든 자연환경도 버텨내기 힘들고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적인 이상기후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날씨 결국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기후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폭우와 폭염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대혼란입니다. 기후변화는 미국의 때늦은 폭염도 불러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텍사스 댈러스가 39도를 기록했고 워싱턴 DC가 37도, 캔사스 시티도 36도를 웃돌았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에서 대홍수가 일어나 5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리비아 동부 정부는 이번 홍수가 자신들의 복구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대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미 티핑 포인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온난화에 더해 열대태평양이 뜨거워지는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해수면의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17일 사라오 태풍이 삼남 지방을 휩쓸었다.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12만 호가 넘는 가옥이 침수되고 924명이 사망했으며 25만 4,77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곳은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습니다. 태풍 매미는 사상 최대 풍속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태풍 나리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바비는 서해를 거치면서 점점 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바비보다 강한 세력으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미친 바비 같은 경우에도 동중국해까지 올라오면서 제주도 근처까지 계속 발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제주도 근처까지 발달하면서 오는 태풍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다. 결국 수온, 높은 바닷물의 수온에서 오는 거거든요. 점점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한반도 근해가 빠른 속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 지구의 온도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한반도 주변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 환경 문제를 논의할 올 6월 지구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보고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21세기에는 날짐승의 75%가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드워치는 대기 중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의 온실 효과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시간이 지났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이번 세기 지구의 온도는 3.2도 올라가 환경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here, it is terrifying, and it is just the beginning.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가장 큰 변화는 주변의 어쨌든 식생의 변화도 큰 것 같고요. 특히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구상나무로 대표되긴 하지만 실제 고사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 기후위기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피해를 입으면서 같이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고 최근 제주와 경남 등에서 꿀벌이 대규모로 사라지거나 폐사해 양봉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해충과 이상기후 등이 이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00개가 넘는 벌통이 농가마당을 가득 메웠었지만 지금은 한 줄만 남았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거나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극한의 값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호우의 일수라든가 호우 강수량 또는 이제 폭염의 일수나 아니면 그 폭염의 실제로 그 기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폭염 일수가 지금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미래 21세기 말에는 거의 한 60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우의 경우에도 굉장히 극심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 CO2랑도 그 경향성을 비교해 보면 그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 지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여기에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증가하는 율이 매해 몇 ppm씩 증가를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전 지구보다 우리 한반도가 조금은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여기서 관측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 하면은 2030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NDC라고 하는 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이런 것들도 보면은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게 이제 포커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자꾸 증가하게 되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 심각해지면 그게 산불을 내기도 하고 동토를 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괴물의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혈액은 구속력이 있는 혈액이 될 것이고 활동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 조금 잘 이번 포럼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경제사회를 향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업무 제휴로 제주 환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역할을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권에 비가가 높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북극곰의 문제로 생각하고, 남극에 비가 내리면 그것이 황제 펭귄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데 대한 인식도가 너무나 낮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학교환경 교육도 활성화돼야 되겠고, 이걸 알려주는 언론의 활동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 문제에 깨어나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보다 더 강력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쓰레기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쓰레기를 줄여야겠죠. 차 타는 것도 좀 덜 타고 좀 걸어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성층권 오존을 계속 관측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면 중위도, 뭐 고위도, 적도 부분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씩 그 회복을 하고 있고
향후 한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에는 그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그 성층권 오존이 다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WMO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빨리 탄소 중립 잘 이루어가지고 전 지구의 그 온실가스가 이제는 좀 감소를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저의 하나의 여기서 일하면서의 꿈이기도 합니다.